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이 냉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냉전이다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은 러시아의 20세기 전반기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들 둘의 싸움 때문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 때문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고 한다면 이미 20세기 전반기에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는 사이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 그들은 대결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속해 있는 연합국 측은 우리 한반도의 조선국 그리고 일본 제국과 서로 적대 관계에서 그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 그 소련은 그때 미국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 전쟁의 승리국은 패전국으로부터 전리품을 챙기곤 했습니다. 영토를 빼앗고 국가를 소멸하게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분단은 소련이 전리품을 가지겠다고 우겼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소련이 38선 이북 지역을 차지하겠다. 그 한대에는 북한의 김일성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 제2차 대전에 관한 문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당시 신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에 편입시키거나 적어도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소련은 실패했습니다. 어째서 실패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굳세게 이 한반도 땅을 빼앗길 수 없다고 싸운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패전국의 입장이었고 힘이 없는 자의 주장은 별로 영향력이 없기 마련이지요. 결국 분명하게 한반도의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에 편입시키지 못한 것, 그것은 38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유엔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역사 자료로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반미 세력들은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냉전 탓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싸움이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냉전을 탓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소련도 탓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반미 세력,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포함해서 냉전 탓을 하는 측에서는 소련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라고 성토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실제로 힘으로 점령하고 내놓지 않는 김일성 세력 또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반미 세력의 논거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미 세력은 소련을 편드는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반미 세력은 김일성 세력을 편드는 그런 자들이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미 세력이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았듯이 친소련파, 오늘날로 치면 친러시아파여서 그럴 수 있고, 또 친김일성파, 오늘날로 치면 친김정은파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타 또 다른 이유로 반미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이 냉전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반미 세력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냉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인식의 오류이다. 인식보다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